네, 도시효과 구간입니다. 4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제 막판에 강하게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후반에 끌어올린 부분은 윈도우 드레싱으로 해석이 많이 되는데요. 그러면 오늘 장에는 약간은 조금 반작용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간밤 미증시도 오르거나 한 게 아니라 혼조 양상으로 거래를 마쳤어가지고 오늘 장 약간의 좀 부담이 느껴지는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양시장 파란불 들어와 있는데 많이 밀리지 않고 전일 종가 부근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0.22% 하락하면서 2529.67포인트 선 출발 앞두고 있는데요. 5포인트 정도 하락하게 됩니다. 어제 15포인트 올랐으니까 한 3분의 1 정도의 되돌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어제 강한 양봉으로 120일 이동평균선 뚫어내나 싶었는데요. 다시 여기에 살짝 걸친 채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밀리는데 0.18% 포인트로도 1포인트 정도밖에 안 밀립니다. 830선 턱걸이고요. 830.29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하게 되면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인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거기에다가 유가증권 시장은 직전에 기록했던 고점, 그러니까 11월 6일에 공매도 금지 발표 나왔을 때 기록했던 고점을 이미 뚫어냈는데 코스닥은 아직 거기까지 못 왔습니다. 오늘 장 과연 방향을 좀 어떻게 잡아갈지 계속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이 더 많은 흐름으로 출발을 대기하는데요. 1200여 개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은 동시효과 구간에서 또 딱 눈에 띄는 키워드들이 한두 개쯤은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에 좀 각계전투 양상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 지수도 보합이고요. 에이텀이라고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트랜스 제조업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리고 공모가 18,000원인데 이것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160%가량 오른 47,000원으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텀이 가장 크게 아무래도 좀 신규 상장주니까요. 오르면서 출발할 것 같고 어제 텔레필드가 상한가를 기록할 때 사실 이렇다 할 분석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좀 재료가 미리 좀 노출이 됐었던 게 아닌가 싶은 게 오늘 개장하기 전에 아침에 공시가 좀 나오는데요. 3자 배정 유증하고 그리고 최대주주 변경을 동반한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텔레필드 오늘까지 이거를 연속해서 상승세 상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3자 배정이 라피테라고 어떤 회사 쪽으로 3자 배정 유증이 할당이 되는데 이 회사를 찾아보니까 뚜렷하게 좀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개별 뉴스 있어서 어제 이어 오늘까지 이거를 연속해서 상한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은 양자 키워드 몇 종목이 눈길을 끕니다. 양자 쪽에 우리넷이 현재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양자 쪽에서 뉴스가 있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넷 강한 움직임. 어제 시장을 좀 주름 잡았던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도 시세 연속성 보여주면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농화성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에다가 오늘 10% 추가 상승 보여주면서 출발할 예정이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제 아쉽게도 상한가에 안착을 하지는 못하고 28%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강한 자만 살아남는 건가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오늘은 또 꺾기.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장을 알려드립니다. 12월 1일 금요일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12월의 첫날입니다. 또 예쁘게 첫 단추를 깨워보셔야죠. 재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일정으로는 신규 상장주 정도 있고 그리고 11월에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1월 수출 그리고 무역 수지가 올해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7.8% 증가한 558억 달러 기록을 하면서 올해 들어 최대의 수출 데이터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반도체가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라는 점이 가장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요, 국내 증시 보겠습니다. 어떻게 출발하는지 김민아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간밤 미국 증시는 나스닥은 하락했지만 다우지수가 1% 넘는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도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 미국에서는 PC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근원 PC가 전년과 비교했을 때 3.5% 상승하는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고요. 2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세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해석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연준이 선호하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종료에 임박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미국 증시, 나스닥은 결국에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이 낙폭도 제한적이었고 나머지 주요 지수들은 상승에 줬기 때문에 나쁘게만은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국내 증시는 어떻게 이어받고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구간 하락하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0.64% 하락한 2,520포인트 선 터치하고 있고요. 전거래일 대비 14포인트 넘게 밀려나면서 다소 아쉬운 모습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0.73% 하락한 825포인트의 시초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나마 이 낙폭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0.57%까지 하락세를 조금 축소를 시켰고요. 82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수급 양상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51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는 가운데 외국인은 226억 원, 기관은 293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624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는 가운데 외국인은 310억 원, 기관은 255억 원 팔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하락하고 있는 섹터가 조금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락하는 섹터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전기전자 섹터 1% 넘는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1.2%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셋업체들도 파란물로 물들었고 그리고 반도체 종목군들도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이 업종 지수까지도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신업 섹터도 1.05%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기계 섹터에서도 0.96%의 하락세가 포착이 되면서 1% 가까이 되는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제조업 섹터도 0.91%, 보험도 0.72%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상승하고 있는 섹터 보겠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섹터 확인해 보시면 의료정밀 섹터가 오늘 2% 넘는 상승 탄력을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2.28% 상승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도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수창고 섹터도 1.08%의 상승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해운주들 쪽에서도 일부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 하락하면서 항공주들 쪽으로도 강보합권 수준의 상승률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네, 오늘 해운주들이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음식료품 섹터는 0.39%로 소폭 오르고 있고요. 건설업에서도 0.2%가량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인데요.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파란불입니다. 삼성전자도 0.82%, SK하이닉스가 1.49%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2차 전지 종목들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3% 넘게 하락하면서 3.96% 밀려 내려간 43만 6,500원을 터치하고 있고요. LG화학도 0.9%, 삼성 SDI도 2.86% 하락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퓨처엠도 2.77%, 포스코홀딩스도 1.24%의 약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규장에서도 1.66%가량 하락했고요. 또 시간의 거래에서까지 2% 넘게 밀려나면서 이러한 영향이 국내 증시까지 도달하고 있다는 점도 보셔야겠고요. 이 사이버 트럭을 출시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가격이 너무 높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완성차 기업들 보시면 현대차가 0.92%, 기아가 1.63% 내리는 분위기고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인터넷 플랫폼주들도 오늘은 파란불로 물들어 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홀로 오르고 있는데
그 상승폭이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셀트리온 0.12% 상승한 16만 3,10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혼조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하락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훨씬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2차전지 종목들 약세입니다. 에코프로 BM 2.74%, 에코프로가 2.94%, LNF가 2.61%로 약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고요. 포스코 DX도 2.27%의 하락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군들은 HPSP랑 리노공업이 엇갈린 주가 양상 나타내고 있는데 HPSP는 0.97%로 소폭 오르는 중이고요. 리노공업은 1.9% 하락하고 있습니다. 엔터주들 보시면 JYP 엔터테인먼트 어제는 증권가에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면서 상승을 해줬는데 오늘은 1% 넘게 밀려 내려가면서 조정을 받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섹터도 오늘은 잠잠합니다. 알테오젠이 0.88%, HLB가 0.94% 하락하는 흐름이고요. 오늘 로봇주들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2%의 약세 흐름 포착이 되고 있고요.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클래시스는 오늘도 1.44% 상승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이었습니다. 확실히 좀 밀리면서 출발합니다. 본장 시작하니까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오면서 0.7에서 8% 고르게 하락하네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오늘 꽤 많이 오릅니다. 제차 1,300원 지금 부근에서 왔다 갔다 10원 정도 장 초반에 많이 오르면서 출발하는 흐름입니다. 여기에다가 키워드 그룹핑이 좀 어렵습니다. 종목별로 좀 각기 다르게 움직이고요. 지금 돈이 쏠리는 쪽이 정치 테마입니다. 총선이 이제 한 5달 정도밖에 안 남았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각기 이 양 당에서는 지금 어느 지역구에 누가 좀 출마를 하게 될지 뭐 이런 부분들 관심이 상당하고 또 한동안 정치권에서 멀어져 있었던 인사들도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뭐니 해도 가장 핫한 테마는 한동훈 장관 관련된 테마입니다. 앞서서 또 이 윤석열 이 내각 2기가 슬슬 발표가 되면서 지금 장관도 앞으로 어떻게 교체가 될지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장관들이 이제 또 정치권 내에 조금 더 본격적으로 출마를 앞둔 여러 가지 포석이다 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판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관련된 종목군들 우선주를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무더기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번에 총선 출마의 의지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테마가 생기고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는 정치 테마주들 쪽 그리고 연속성 나타나는 쪽은 STO 쪽 좋습니다. STO 토큰형 증권 관련된 종목군들 여전히 강하고요. 전고체 배터리 어제 가장 강했던 테마였는데 오늘 장에서는 종목별로 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 대형주 내에서는 해운 섹터 양호하게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안 좋은 쪽은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김민아 캐스터 어떤 쪽부터 볼까요? 네, 오늘 STO 관련 종목군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현재 구간 5% 넘게 튀어 오르고 있고요. 서울 옥션 같은 경우에도 2%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갤럭시와 SM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을 켜내고 있고요. 이 일부 종목들이 오늘도 빨간불로 물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 STO 관련해서는 최근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소식만 보시더라도 STO 장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STO 장내 시장이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될 가능성이 떠오르면서 이 갤럭시아 그룹주를 비롯해서 STO 관련 종목들이 며칠 전에도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이 금융위원회 본위원회에서 STO 장내 시장 시범 개설이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될 것이라는 전망이 떠올랐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군들이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이어서 미술 시장과 관련해서도 STO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미술 거래 플랫폼 운영사들의 참여가 도드라진다는 평가와 함께 현재 다수의 미술품 운영사가 금융감독원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를 어제 오후부터 계속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STO 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도 이 관련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오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들이 상승세가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도 눈여겨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네, STO 관련된 종목군들 점차 또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세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가장 직접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옥션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을 해놨습니다. 앞서 28일에 진행이 됐었고 그 뉴스 나온 이후에 지금까지도 시세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움직인다고 봐야 될지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도 갤럭시아 그룹주들은 오늘 다소 윗골이 달리거나 하락으로 전환되는데 옥션 쪽, 뭐 K옥션, 서울옥션 좋고요. 그리고 또 P2E 쪽 가상화폐까지 자연스럽게 좀 연결이 되는데 위메이드 그룹주들도 급등하고 있어가지고 종목별로는 조금씩 차별화가 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글쎄 갤럭시아 SM이라든가 갤럭시아 머니트리 많이 올랐는데 이미 그런 쪽의 재료는 이미 저는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고 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올라도 뭐 그렇게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고 뭐 이제 종목별로 좀 나눠서 보면 서울옥션은 강세가 나왔는데 서울옥션은 제가 이제 상한가 간 날 그날 오전에 여기서 방송할 때 차트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상한가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제가 그날도 이제 서울옥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으면서 경매 시장은 그럼 당연히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뭐 이거를 계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또 더 좋아질 수 있다 뭐 그런 것보다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서울옥션 자체에 그냥 펀더멘탈로 좀 그런 것도 연관이 있지 않았나 그냥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차트는 뭐 여전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역시 P2E 쪽에 뭐 강점을 가진 회사니만큼 아무래도 뭐 가상화폐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오르는 거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갤럭시아 머니, 갤럭시아 SM보다 차라리 서울옥션, 위메이드가 낫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이 테마주의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종목별로는 좀 다르다라고. 종목별로는 조금 기존에 많이 올랐던 갤럭시아 머니나 갤럭시아 SM. 단순히 그것만 보죠. 그런 쪽으로 어떻게 뭐 특화되어 있는 것보다는 좀 사업성하고 좀 연관성을 갖춰서 실적도 그럼 앞으로도 괜찮아질 수 있고 그런 쪽에 좀 연관을 갖는 종목들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요 2차전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특히나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2차전지 쪽의 흐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재 구간대 4% 넘게 5% 가깝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대형주 가운데 이 종목이 가장 크게 밀리고 있거든요. 보면은 시가총액 2위이기 때문에 지수 전체적으로도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한 6포인트 정도 끌어내리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좀 크게 밀리고요. 그리고 삼성 SDI도 3% 정도의 약세 흐름이고 SK 이노베이션 2.5%, 거기다 소재 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3%, 에코프로 BM 3%, 포스코 홀딩스도 한 1.5% 정도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동박 쪽 좋네요. 동아기업이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쪽으로는 또 괜찮은 모습인데 이제 미국에서 곧 이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 또 추가 사항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예, 핵심 부품 그리고 또 핵심 광물을 과연 어디까지 인정을 할 것인가. 중국에서 들여온 것만 보조금을 안 주는 건지 아니면 중국 기업과 합작을 하는 업체들까지 이제 보조금 리스트에서 제외를 할지, 만약에 합작까지 범위가 확대된다면은 국내 업체들 피해를 받을 거다라는 해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오늘 밤쯤에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2차 전지 지금 악재가 좀 돌발 출현한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GM하고의 뭐 그런 맞아요. 네. 그것도 있고요. 그 보조금을 뭐 더 내라고 했다고 맞아요. 그런 그거는 얘기던데요. 더 내야 될 수도 있다.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특히 좀 약한 것 같고. 그렇네요. 뭐 테슬라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사이버 트럭 기대를 했지만은 예상보다 판매가가 높게 책정이 되면서 주가는 빠졌거든요. 그리고 시간에서도 한 2% 정도 빠졌고, 뭐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추세적으로 한 번 더 꺾이는 건가? 원래 반등이 좀 나왔다가 횡보 구간이었잖아요. 네. 게다가 짧게 단계 이번 주에 또 LNF가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이제 좀 괜찮아지나 기대하셨던 분들께 오늘 시세는 상당히 실망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저는 항상 이제 2차 전지 쪽에 너무 이제 기대감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주가도 많이 솔직히 빠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뭐 저도 그냥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지금 박스권 트레이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기조적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지수, 코스닥 지수나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본다면은 코스피도 뭐 시가총액들이 상당 부분 2차 전지 쪽에 상위 종목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올라야 되는데, 자,
저는 지금 현재 지수에서 그렇게 뭐 많이 올라갈까 하는 또 그 의구심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뭐 그냥 여기서 그냥 등락 거듭할 거예요. 빠지면 어느 정도 좀 오르고 그런데 뭐 예전만큼 급락을 하지는 않겠지만 좀 횡보 뭐 박스권이 소폭 높아지거나 그냥 그 정도로만 한번 접근해 보자. 그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 봤고요. 2차전지 내에서 전고체 배터리나 어제 또 유난히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했다라는 내용이 재료가 됐었고요. 그런데 오늘 장은 시세가 다소 엇갈립니다. 한농화성은 급등 중입니다. 거래 동반하면서 어제 거래량을 벌써 뛰어넘었네요. 그래서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6%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꺾였습니다. 지금 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레몬은 또 괜찮습니다. 레몬 어제 나란히 상한가 들어갔던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인데 오늘장 위아래로 5%씩 출렁출렁거리다가 현재는 1% 정도의 상승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관련주들 희비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좀 강한 것만 지금 아직 가는 거다. 살아남고 있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뭐 같이 꺾일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뭐 단기성 테마다 그렇게 보고 있고 하지만은 고점 테스트는 조만간에 또 한 번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오늘이야 빠지는 거는 뭐 2차 전지 쪽의 약세도 같이 뭐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것 같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한 번 더 고점 테스트 있을 것이다 보고 있어가지고 뭐 지금 여기서 뭐 추세적으로 또 꺾인다 그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유 있는 상승 만들어내고 있는 해운 섹터 오랜만에 좀 보겠습니다. 해운 쪽에서 단기에 파나마 지금 운하 쪽에서 운항의 차질을 빚자 해운 그러니까 운임이 단계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전해지면서 페노션 어제도 좀 주목받았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3.6% 비교적 크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3% 올랐었고요. 아무래도 사이즈 작은 종목이 좀 더 탄력적인데 흥하해운 좋습니다. 8% 급등, 어제 11% 올랐습니다. 대한해운 쪽으로도 4% 오름세 보여주면서 해운 섹터 오랜만에 동반 상승 기조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해운 섹터는 좀 전에 뭐 파나마 그런 관련 이슈도 있고 지금 BDI, 벌크선 쪽은 BDI 지수가 2,000을 넘었어요. 뭐 그런 것도 좀 그게 더 영향이 있지 않나 조금 그렇게 보고 있고 BDI 지수는 하지만은 그거는 지금 계절성이에요. 이게 뭐 업황이 돌아선다기보다는 지금 보통 연말서부터 내년 한 2월, 3월 정도까지는 BDI는 항상 그때 성수기거든요. 업황이 그냥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BDI 지수가 지금 강세다. 지금 대신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약세. 1000을 기준으로 인해서 소폭 아래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가지고 HMM이 매각 이슈가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지금 못 가는 거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뭐 굳이 이쪽으로 해운 쪽으로 접근하신다고 그러면 페노션, 흥하해운, 대한해운 이런 뭐 약간 어떻게 본다면 BDI 쪽에 연관이 있는 벌크선 쪽에 연관이 있는 이런 종목들이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해운 섹터도 봤습니다. 다음으로 오랜만에 또 반가운 종목군들이 동시다발적인 강세 움직임 나타내는 쪽 우주항공 쪽 있습니다. 오늘 우주항공 가운데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6%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직전 고점을 시원하게 뚫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약 3%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쪽 요즘에 정책 내용 얘기 나오면은 늘 주가가 좀 크게 움직이는데요. 이번 정권에서 이야기하는 쪽 우주항공청 만들겠다, 설립하겠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야권에서 약간의 좀 제동을 걸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빨리 좀 신설을 해야 된다. 항우연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냈고요. 어제 오후자로 관련된 기사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테마 다시 또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활용을 해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우주항공 테마 말씀드릴 때 우주항공청 그거 계속 말씀을 드렸죠. 네. 지금 여권과 야권의 대립으로 인해서 그게 설립이 돼야 되는데 뭐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조만간에 설립될 거예요. 이게 뭐 정쟁이 나올 만한 그건 아니고 다른 이슈 때문에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그러는 건데 뭐 내년에는 제가 그래서 우주항공 테마가 한번 불 수 있다 말씀드렸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뭐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역시 뭐 그런 쪽에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는 보고 있고 뭐 갑자기 움직이는 만큼 뭐 미리 사지 않았던 분들은
조금 대응하기가 좀 그렇다. 하지만 뭐 지속적으로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믿고 보는 쪽, 꾸준히 강한 쪽, 미용 의료기기 쪽 넘어가겠습니다. 이쪽 종목분들이 전체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비올이 가장 강하거든요. 비올 8% 급등하면서 현재 50일주 신고가 쓰고 있고요. 거래가 빠르게 동반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상당히 강했는데 연속성 보여주면서 장중에 9,840원 터치하며 신고가 썼고 현재도 그 근처에서의 주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봉이 연일 좀 출현하고 있는 비올이고요. 다음 원택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원택 쪽으로도 강세 움직임 한 2% 정도 나오고 있고요. 클래시스는 앞서 먼저 좀 에너지를 써서 그런지 오늘은 약간은 좀 숨죽이면서 보합권 정도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로닉이 오늘 또 좋습니다. 장중에 3% 정도까지 오름세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1.5% 상승세 띄면서 전체적으로 미용 의료기기 쪽은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앞서서 뭐 클래시스는 추천도 해주셨고요. 이렇게 미용 의료기기 많이 좀 봐주시는데 추세적으로 이쪽은 계속 좋네요. 좋은 종목은 좀 특히 더 좋은 것 같고 안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파마리서치는 최근에 주가가 약세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 최근에 미용 의료기기 쪽은 세 종목밖에 안 봐요. 클래시스, 비올, 원택. 영업이익률 50% 넘거나 뭐 이런 회사들. 제이시스 메디칼은 영업이익률이 뭐 한 15%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좀 안 보고 있고. 그냥 저는 영업이익률 잘 나오는 세 회사만 그냥 최근에는 보고 있어가지고 이 회사들이 제일 낫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런 거 있던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역별로 수출 데이터 나와가지고 뭐 클래시스나 어디에 자리 잡고 있고 이런 거 많이들 보시던데 지금 수출 11월 달 수출도 물론 분야별로 조금 더 자료를 보셔야 되겠지만은 여전히 양호하게 좀 펼쳐지고 있고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투자를 좀 이어가도 되는 종목군인가요? 수출이 중요하긴 한데 네. 저는 뭐 물론 지금 이 시장이 미용 의료기기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이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비침습이기 때문에 물론 잘 사는 나라, 이제 뭐 북미 지역이나 유럽 지역이나 아니면은 브라질 특화돼 있는 뭐 그런 쪽에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어요. 그러나 먼저 그런 거를 데이터로 삼기보다는 역시 실적 관련해서 실적 베이스로 해가지고 영업이익률 위주로 좀 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관련주들 움직임 전체적으로 봤고요. 그리고 정치 테마 좀 간략하게만 점검하겠습니다. 지금 태양금속 우선주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있는데 반면에 또 이 대상홀딩스 이쪽으로는 꺾여 있습니다. 대상홀딩스 우선주도 단기에 급등을 상당히 좀 강하게 했었는데요. 오늘도 오르네요. 상한가 들어갔다가 일단 풀리긴 했는데 대상홀딩스 우선주는 앞서 4거래를 연속해서 상한가였고요. 오늘 장에서는 27%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상홀딩스는 또 7%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정치 테마주들 변동성이 상당히 큰 모습인데요. 그러면 총선 전까지 계속 이렇게 정치 테마주에 대한 관심과 매기 쏠림, 출렁거림은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우리나라 투자자들 정말 대단합니다. 한동훈 장관과 그다음에 이정재 씨 사진 한 장으로 이렇게 이걸 투자의 아이디어로 삼는다는 게 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뭐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냥 뭐. 네. 예. 알겠습니다. 참 주식 투자하면 여러 가지 일들 정말 세상의 모든 부분이 주식시장에 녹아들어 있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요즘 들어서 또 제한된 자금이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좀 급등락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 보겠습니다. 양시장 1% 안팎의 하락과 또 원달러 환율의 강한 상승으로 오늘 장은 다소 먹구름이 끼어 있는데요. 어떤 팁 주시겠어요? 어제 이제 인위적으로 윈도우 드레싱이 좀 나온 게 오늘 미국 증시가 오늘 만약에 강했더라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미국 증시도 그냥 뭐 혼조의 양상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상만큼은 안 강하고 뭐 어제 그냥 바로 매물화되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항상 인위적으로 올린 거는 뭐 다시 좀 내려가게 돼 있다. 그거 말씀드리겠고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뭐 랠리가 조금 최근에 조금 뭐 한 2, 3일 정도 나온다고 해서 뭐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상단이 한 2,530, 40이 지켜지고 그다음에 하단도 한 2,400, 한 70, 80, 아마 60 뭐 요 정도. 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는 이렇게 좀 지속이 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그냥 박스권 대응하자. 그 12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현수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